민주 이대남, 이대남의 논제, 그리고 이제는 김승현의 논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동차 관련 채널을 좋아하시거나 자주 보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얼마 전에 공개해드렸던 총 조회수 2억 8천만 채널이 바로 그 채널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공개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공개 비평에 나서게 된 서사까지 모든 걸 최대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해하시기 좋게 Q&A 형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올라오던 영상의 대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글 모두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평의 논조가 바뀐다거나 기존 채널의 색깔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비평 이외에 인터뷰 같은 것도 꽤 자주 할 생각이라서 채널의 확장,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훨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원래 출연하던 친구는 AI라는 말도 돌던데 일단 AI는 절대 아니고요. 저의 친구이자 영상 편집을 맡고 있는 PD입니다. 저 대신 채널이 자리 잡을 때까지 출연을 해준 거고요. 아마 가끔은 이 친구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서 제가 출장을 간다거나 외부 촬영으로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지 못할 때는 이 친구가 가끔은 대신 나올 겁니다. 사실 원래는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컨텐츠 제작업을 시작한 뒤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라는 게 유행과 시대와 주제를 정말 잘 타는 영역이라서 처음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우리가 기존 한국 나이로 30이 되니 뭔가 변화할 시기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심으로 밀고 있던 자동차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치 비평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사인데 우선 첫 번째는 처음에는 솔직히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민주진영 쪽에 상대적으로 젊은 스피커가 없다는 거, 이게 일단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거든요. 왜냐면 어떤 채널이든 뭐 김어준 공장장님이나 최욱 앵커님 같은 분들만 보더라도 그 채널을 대표하는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진영의 젊은 비평가, 그리고 그 젊은 비평가가 하는 말들이 꽤 합리적이라면 일단 콘텐츠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하필 다른 주제도 많은데 정치 비평이냐, 이것도 중요할 거잖아요.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느낌인데 얼마 전에 당적 증명서를 올려드리니까 이름도 가린 걸 어떻게 믿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이름이 적힌 당적 증명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처음 민주당 당원에 가입한 게 2017년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창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인데 그렇다고 민주당 내에서 주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민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고민했고 마침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그리고 소통 확대, 그렇게 고도화된 게 온라인 당원 가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께서 강조하셨던 방법을 활용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라는 게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글은 평생 써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정치 관련 사안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담은 비평, 이런 건 결국 보시는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 민주당이 코어 지지층과 뉴 이재명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딱 검찰개혁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을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제가 뭐 어디 한 자리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당원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이건 뭔가 확실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계산 말고 그냥 있는 사안 그대로 내가 느끼고 생각한 걸 콘텐츠로 풀어보자 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마침 코어 지지층 분들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타이밍도 잘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사람이 먼저 나와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가가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정치 비평 쪽은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으로 뛰어들 거 사람보다는 컨텐츠로 먼저 평가를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왜 공개 비평으로 전환하게 된 거냐? 결국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비평을 한다 해도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그 비평의 도달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사실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비평을 하는 거라면 그냥 공개 비평을 하지 말고 일기장에 쓰면 그만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물론 제가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될 텐데, 그렇다고 비교적 젊은 비평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콘텐츠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점점 하다 보니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비평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노무현 재단 상임고문 회촉을 요청하시고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에 뛰어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가 되기도 했고, 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소리를 함께 높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비평으로 전환하고 제가 직접 출연하기까지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아주 예전에 자동차 기업하고 소송전이 있었다는 걸로 저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문제점 내지는 민낯이라고 보는데, 이 당시 꽤 사건이 컸음에도 그 수많은 언론들 중에 저한테 확인 전화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주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기업하고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뒤로 이 기업이 저희한테 광고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저도 이런 걸 계산하고 살지는 않아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본격적으로 글이라는 걸 배우고 쓰기 시작한 게 2010년이더라고요. 이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정치 관련 글이 아니라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자동차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차가 나오면 그에 대한 비평글도 써보고, 자동차 기업들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역사 관련 이야기,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채널도 열어보고, 그 당시 한 달 내내 글을 쓰면 그게 한 달치가 쌓일 거잖아요. 그 글들을 모아서 웹진도 혼자 만들어서 발행해보고, 그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게 이 당시 네이버 포스트 서비스가 오픈됐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에 작성한 글들이 네이버 자동차 메인판에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상당해서 글 하나의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장 큰 메인에 5개의 기사가 걸리는데, 그 중에 제가 3개를 차지할 때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글을 써서 돈을 벌어보기 시작한 거죠. 이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게 유시민 작가님입니다.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인 유시민보다 작가 유시민으로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기초를 유시민 작가님의 책하고 온라인 강연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으로서 존경하는 거고, 그게 이 논제 채널에 올라오는 비평에도 고스란히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 시기에 맞춰서 콘텐츠 스타트업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물론 그 당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대표분들한테 배운 것도 많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콘텐츠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만 남아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분명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글과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앞으로도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평은 기본적으로 계속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인터뷰입니다. 어떤 분이라고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 정치인분들도 섭외를 마쳤고, 일정과 장소만 조율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상들도 꽤 많이 만들었고, 아마 자동차 유튜브 채널 중에선 최초로 BBC 탑기어를 오마주한 다큐식 시승기도 도입했었기 때문에 기존 정치 비평 채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법의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회원 전용 게시글에 이 공개 비평 관련한 내용을 미리 올려드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그 기대에 걸맞는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